보통 처음 시작하면요 세후 기준으로 275만 원 정도를 받아요. 1년 정도 됐을 때는 한 35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 2년부터가 딱 진또백인데 2년이 딱 넘어가면은 400은 무조건 받아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친구 버스 운전사라고 하면은 진짜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버스 운전을 한다. 그건 완전 옛날 말이고 군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까지 대학교를 나올 바에는 그냥 중퇴하겠다. 어른들은 말렸어요. 왜 그 젊은 나이에 버스 기사를 하냐. 근데요 저는 버스 기사라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네 들어오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현재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28살 서기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만 버스 이제 운행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요. 혹시 씻는 거? 네,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통 아침은 먹지 않아요. 아침에 괜히 먹었다가 배가 아플 수 있어가지고요. 운행하는 날에는 퇴근하고 밥을 먹는 편이에요, 저는. 갈아입고 올게요. 유니폼이나 이런 거는 안 입어도 아, 유니폼은 이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폼이 조금 입었을 때 좀 감촉이라든가 좀 이런 게 안 맞아서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 와이셔츠 항상 입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가실 때 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외모 체크! 하는 거 있어요. 원래 성격이 되게 좀 밝으신 편이세요? 원래부터 밝지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안 좋은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걸 당한 게 있어서 되게 많이 어두운 편이었어요.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친구랑 딱히 막 접점도 별로 없었고 근데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점차 좀 밝아졌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어두워 있으면은 이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바뀌어야지만 이제 주위 것도 바뀌는 거라고 깨달아가지고. 기사님 아까 시내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관광버스라던가 고속버스라던가 버스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시내버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딱히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없었고 그냥 알바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혹시 너 계속 알바만 할 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이제 직접 찾을 건데 딱히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혹시 시내버스 운전사가 돼보는 건 어떻겠냐. 처음엔 저도 약간 버스 운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었어요. 버스 운전사라고 하면은 운전 난폭하게 하고 성격 나쁘고 좀 진짜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버스 운전을 한다 라고 전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그건 완전 옛날 말이고 지금은 성격 되게 좋으신 기사님들도 많고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다. 나 버스 운전사 한번 해보겠다. 아버님께서는 버스 관련 직종을 다니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현직 버스 기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술을 마시다가 버스 기사면 괜찮다, 월급 많이 준다, 한번 시켜봐라, 기원이 운전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걸 제안하셨고 결과는 정말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들이 진짜 많네요. 네,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빠진 거예요. 보면 중간중간에 빠졌잖아요. 다 어제 운행 출발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 운행을 항상 하기 전에 먼저 버스 한 번을 체크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어제 없었던 뭐 긁힌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버스는 인천 스마트 20번 노선입니다. 지나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버스들은 CNG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특별한 가스를 쓰기 때문에 회사에 배정된 충전소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들은 대부분 CNG 버스들이 많나요? 뭐 디젤이나 뭐 이런 버스?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 디젤을 쓰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 버스라든가 개인 버스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시내 버스, 마을 버스 이런 것들은 무조건 CNG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이 직접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넣어주시는 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가스다 보니까 괜히 잘못 다루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직원분들이십니다. 요즘에 전기버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전기버스, 수소버스, 저상버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버스별로도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이런 구형차랑 그런 좀 신형차들 같은 경우에 큰 차이점은 수동이냐 오토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차들 아니더라도 최근에 나온 버스들은 다 이제 오토로 이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사님 버스는 수동차량 있잖아요. 네, 제 차는 수동차는. 팔이나 발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종일 클러치 밟고 변속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팔과 다리 조금 무리가 가죠. 이것도 수버스예요. 아 그래요? 옆에 있는 차가 수버스예요. 이런 버스들은 신형이잖아요. 네. 저런 걸 몰고 싶지 않으세요? 몰고 싶죠. 근데 제가 몰고 싶다고 해서 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그런 신형 버스를 가져가는 거는 각 노선의 단장님들이나 경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근데 저처럼 신입들은 절대 쳐다도 못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근무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주에 오전을 했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오후 쪽, 그 다음 주에 오전 쪽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주말 휴무는 한 번은 잡아줘요. 주말 휴무는 한 번 잡아줘야지만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준고용제 회사니까 이 정도인 거지. 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는요 새벽 4시 정도에 출근해가지고요 5시에서 5시 반에 첫 차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퇴근을 밤 10시에서 밤 12시 정도까지 계속 운행합니다. 그냥 하루 통으로 일하고 다음날 통으로 쉬고 있건데 그렇게 해서도 월급이 작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어떻게든 준고용제 회사를 올려는 거예요. 개인 운수 회사도 많나요? 많긴 한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버스 기사들이 다 거기로 안 가려고 하니까 아니 없어지는 추세고요. 서울은 대부분이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공용제 회사라고 부르고요. 인천도 이제는 거의 공용제로 넘어가려는 추세입니다. 기사님은 처음에 이 개인 회사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 회사에다 먼저 시작을 했죠. 거기는 한 1년 정도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던 형님이 먼저 여기 회사에 넘어왔고 이제 여기 회사도 워낙에 버스 기사가 좀 적다 보니까 너도 한번 넘어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좀 빠른 나이에 좀 시작했다고 봐요. 요즘 버스 기사 분들이 많이 없나요? 근데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많이 그만두고 있고 버스 회사는요 자기 승용차가 됐건 버스가 됐던 간에 음주로 한번 하다가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내신 분들,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뭐 중앙선 침범 아니면은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사망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아웃이고요. 차례차 사고도 과실이 버스 기사 쪽에 좀 더 많이 치중되어 있으면요 아웃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였었는데 안정적이진 않은 직장이에요. 그렇죠. 저희 월급은 나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퇴,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좀 그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통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통인데 이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오바이트 하시는 분, 저희가 그럼 저 대걸레로 닦아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그냥 물 쫙 해가지고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바이트 하시잖아요. 네. 그 차 운행 못해요. 냄새 때문에. 아 진짜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사람 토 냄새는요 쉽게 안 빠집니다. 진짜 문 싹 달아놓고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내리 그냥 그 빼야지만 운행이 가능해요. 만약에 안에 승객분들 타고 계시면은 뒤에서 온 차 전화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스케줄 봐달라 하고 이제 경찰 불러야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친구 제가 이 대본에 줄게요. 아까 학생이 잔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냥 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학생분들은 워낙에 좀 어린 친구들이기도 하고 자격이 없으니까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제 카드 대서 그냥 메꿉니다. 그냥 태워도 그거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회사도 저를 믿고 그걸 맡겼고 저도 이제 회사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양식으로 제가 태웠으면은 제 돈에서 제가 그냥 그러다 제가 안녕하세요. 가끔 이렇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냥 일상이에요. 아, 일상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먼저 가고 있음에도 일부러 좀 무리하게 뛰어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나요? 되게 많죠. 아, 그래요? 네,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나요. 버스 일을 하시면서 장단점 같은 걸 일단 장점으로는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월급이 좀 많다.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다 보면은 공항버스라든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기고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찍 일하다 보니까 좀 장이 부족해가지고 졸음운전에 대한 좀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승객과의 좀 그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기사님은 신체적 고통이 더 크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신지 뭐 허리 찌뿌둥한 거 이런 거는 운동하면 나아져요. 버스 기사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이유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인류애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최근이었어요. 5일 전 일이었는데 정류장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좀 세웠어요. 문딱 열어들었는데 저 앞에 딱 서시더니 빨리빨리 안 다녀? 라고 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술 마시는 분인 줄 알고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얼른 타세요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냐고 찍고 뒤로 가면서 근데 욕이 들렸어요 계속. 그래서 욕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이 싸가지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 이제 하면서 이제 저한테 주먹 휘두르려고 했던 솔직히 제 차에다 오바이트 하시는 분도 뭐 빌런이시고 짜증내시는 분도 빌런이신데 뭐 그렇게 고소까지 하면서까지 넘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아, 그런 진상 비율이 꽤 있네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진상이 될 수 있고 진상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천성이 진상인 것 같았어요. 기사님, 그 버스 기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버스 기사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일단 대형 면허가 일단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대형 면허를 취득하신다면은 버스 운전 종사자 자격증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버스 기사로서 이제 활동이 가능한데 이 중간 단계에서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은 화성에 버스 운전 교육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교육을 안 받는다 하시면은 화물차 경력 1년만 있어도 웬만하면은 버스 기사의 문은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화성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화성을 가지 않고 버스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워낙에 버스 기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화성을 다녀오면은 바로 일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자격증을 따고 대형 면허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준고용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버스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든 아니면은 뭐 셔틀버스든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이런 걸 일단은 먼저 경력을 쌓고 네. 그 다음에 두들기면 됩니다. 기사분들이 네. 개인 회사가 아니고 공영제. 준공영제 회사를 열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다 월급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건 월급 보고 일하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근무 조건은 너무 빡세요. 하루 통으로 일하고 다음날 쉬고 그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돈이 세금 다 떼고 245만 원이 받았거든요. 제 기준으로.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처음 들어오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월급이 점점 올라가요. 그럼 지금 기사님 수입은 얼마인지. 세후 기준으로 보통 처음 시작하면요 270만 원에서 275만 원을 받아요. 6개월 차 때쯤에는 30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었고요. 2년부터가 딱 진또백인데 2년이 딱 넘어가면은 400은 무조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추석 때 아니면 설날 때 일을 했다 그러면 특근수당 또 붙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430에서 450 그냥 찍는 거죠. 근데 초반에 상승폭이 엄청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요, 딱 2년까지만이고 2년 넘어가면은 오르긴 오르는데 제가 알기로 한 5, 6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그러니까 2년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 나이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회사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좀 더 주는 회사가 있고 좀 덜 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좀 비슷해요. 아마 차이나도 한 30만 원 차이 나지 않을까요?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른들은 말렸어요. 어른들은 왜 그 젊은 나이에 버스 기사를 하냐. 차라리 그냥 좀 많은 도전을 하고 나서 나이가 좀 많아지면은 그때도 늦지 않는다. 근데요, 저는 버스 기사라면서 단 한 번도 이 일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저에게 등대가 되어주신 존재가 바로 제 아버지였거든요. 이 버스 기사의 길도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고 또 저의 취미, 특기 이런 거에 좀 많이 적합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이 하는 거에다 자부심을 느끼고 이 큰 차를 제가 핸들 잡고 변속하면서 악셀 밟으면서 이제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준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니요 라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